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성경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고2 응용어법과 고1 응용어법 문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1, 2, 2등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문의 논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여기서는 bird strike, 새의 비행기 충돌에 관한 글입니다. 날고 있는 비행기에 충돌한 새의 사건은 bird strike라 불립니다. 이런 일은 흔히 비행기가 take off 하거나 랜딩 하는 순간, 이륙과 착륙하는 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새가 그 날고 있는 비행기에 부딪힌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륙하는 순간에는 그다지 비행기의 속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자체에는 큰 데미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 in flight 상태일 때는 어떤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You may wonder how. 너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만큼 작은 물체가 그렇게 큰 데미지를, 그렇게 큰 물체인 비행기에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의문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속도에 달려있다. Speed of the plane. 자, 그래서 비행기가 가지는 속도 때문에 빠른 속도로는 비행기가 앞에 작은 새와 부딪혔을 때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that impact is equal to, 그 영향은, 충격은 뭐와 같다? 100kg의 가방, 그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100kg의 가방의 힘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일단 1번 지문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지문의 경우 새의 충돌로 인한 비행기 손상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핵심 논점은 비행기의 속도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에 있는 문법적인 논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would have happened if a bird were to hit,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정법 구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논점으로는 가정법의 공식에 맞게 글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would have pp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if 절에 were to 동사 원형을 가지면 가정법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법 미래일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야 하는가라는 논점을 보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에 비해서 조금 철제는 적게 되는 편이지만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앞부분에 would have happened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의 논점을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100kg의 가방의 에너지인데 그 가방은 15m 상공에서 떨어뜨려지는 것이죠. 명사를 기준으로 꾸며주는 분사가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봤을 때 이것이 떨어뜨려지는 상태면 이 능동의 ing 형태가 가능한가 아니면 수동이 필요한가가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논점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의 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의 경우에 앞에 나온 명사에
뒤에 ing 형태인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능동의 관계로 꾸며줄 것이고, pp인 경우 수동의 관계에 형성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요, 자, 이 지문은 학생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선생님이 쓴 글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게는 아이들에게 매일 교실문에서 주는 메일의 인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아이가 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아이의 어깨를 도닥여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예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What technique is used? 무슨 기술이 사용되든 그 학생은 알고 있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선생님인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반드시 genuine, 진심 어린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은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예, 굉장히 와닿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내용 정리를 먼저 하면요. 어디 갔냐? 자, 2번 지문은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은 진심 어린 관심이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의 문법적인 논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부터 내가 줄 수 있는 모티베이션 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는 존경일 수도 있고, 내가 주는 인사일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일 수도 있고, 나열의 마지막 부분에 or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 마지막에 or이나 and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병렬 구조이고요. 병렬 구조는 앞에 나란했던 형태와 같은 품사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치사와 함께 오는 명사는 병렬 구조의 형태를 깬 것으로 전치사를 없애고 명사의 나열로 나란히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번의) 논점은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열되고 각각의 명사를 꾸미는 여러 가지 수식 어구가 붙었을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형태에서 이 앞에 나와 있던 명사들과 여기 있는 전치사구가 적절한지, 같은 품사인지, 같은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문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문은 제가 아까 해석할 때도 그 테크닉이, 선생님이 쓰는 관심을 표현하는 테크닉이 무슨 테크닉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아이들은 당신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해석 자체도 뭐든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영어 문장적으로도 주절이 뒤에 주어 동사가 존재하는데 앞에 what절이라는 명사절이 있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절이 있을 때 앞에 부사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울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whatever 이라는 복합관계 부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hat이니까 복합관계 대명사절이겠죠. 그래서 whatever technique is used라고 고쳐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 논점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논점은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김약선 선생님,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이끄는 경우에 부사절과 또 어떤 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부사절이지만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등급이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을 위해서 명사절의 사례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의 가정법 미래의 경우에 이그람 선생님, 예. 가정법 미래에 자, 가정법 미래에는 주어 were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어 뒤에 조동사 혹시 그렇죠, should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절의 경우에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should인 경우에는 will도 가능하다. will, shall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문장에 적용을 해보면요. 1번의 같은 경우에는 what would happen 이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what would 여기서는 주어진 게 would have happened 였으니까 맞지 않고 이걸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가방이라는 것은 15m 상공에서 떨어뜨려지는 가방이기 때문에 dropping이냐 dropped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dropping보다는 이 형태가 떨어뜨려짐을 당하니까 수동의 의미로 pp가 수동으로 수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병렬 구조인데요. 3번의 경우에도 명사의 나열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명사들과 함께 중간에 by 옆에서 이 전치사 by를 없애주고 명사로 그대로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pet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4번의 경우에는 복합관계사 지금 부사절로 whatever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저 명사절 what technique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what을 whatever로 바꿔줍니다. 자, 이 경우에 특히 whatever로 바꾸는 경우는 우리가 내신 문제에 ever를 부사절로 바꿔라고 했을 때 no matter what으로 바뀌는 구문도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약선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명사절 whatever 같은 경우도 비교해서 알아두도록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에게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whatever이 됐을 경우는 no matter what절로 바꾸지 않고 이 경우에는 anything that으로 바뀐다. no matter what인 경우에는 양보의 부사절인 경우에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대비를 할 때 자칫 ever를 바꾸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칫 혼동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빈도는 1번 같은 경우에 가정법의 빈도는 내신 문제라든지 했을 때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가정법 미래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법 빈도 5분의 3 봅니다. 난이도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 충분히 숙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법 미래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지만 앞에가 would have pp랑 월이 맞지는 않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난이도는 5분의 2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 명사를 꾸미는 분사의 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5분의 3.5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래. 빈도는 3.5고 난이도는 역시 자주 출제되고 많이 봤던 형태라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학년 정도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3번의 빈도는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명사 병렬은 조금 단순한 편이라서 명사 병렬로 보면 빈도는 3.5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도 명사 병렬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2.5.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4번의 빈도는 이거는 내신과 여러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5분의 4로 보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약간 혼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5분의 3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